방금 전에 발표하신 안재만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 서로 합의를 한 건 아닌데 많은 내용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의 처음에 한 3분의 1 부분은 중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데피니션하고 기본적인 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다음이 그 메인 리절트에서 인테그랄 커브 인 P3와 스무스 서피스 라인 오너 쿼드릭스 인 P4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노미얼 링 R이 있으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링의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오더를 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재만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식 오더와 역사전식 오더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이디얼 I가 있으면, 폴리노미얼 링에서 아이디얼 I가 있으면 우리가 텀 오더를 딱 픽스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니셜 I는 LTI로 제너레이트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아이디얼 I의 리딩 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텀 오더를 정의를 했으니까 폴리노미얼들이 있으면, 제너레이트가 있으면 그 리딩 텀들이 있겠죠. 그거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아이디얼을 이니셜 아이디얼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G라는 셋이 G1부터 Gn이 I의 그레고너 베이시스라는 얘기는 이니셜 G I들이 각각들이 I의 이니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서브셋이라고 그랬죠. 아까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오른쪽에 서브셋인데, 정확하게 폴리노미얼들을 잘 잡으면 이것들이 정확히 같아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레고너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얘기인데, 그레고너 베이시스 중에서 우리가 리듀스드 그레고너 베이시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레고너 베이시스 중에서 여기 각각의 리딩 텀들이, 리딩 코에피션트들이, 그 여기서 말하면 G1부터 Gn의 리딩 코에피션트들이 다 1이고, 그리고 각각의 모든 G에 대해서, 모든 F에 대해서, F라고 하겠죠. 모든 F에 대해서 그 F를 빼고 나머지 리딩 텀들을 봤을 때, 그 F의 모노미얼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없으면, 좀 더 특별한 그레고너 베이시스를 우리가 리듀스드 그레고너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너 베이시스는 한번 그레고너 베이시스가 되면 거기에 폴리노미얼들을 막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그레고너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레고너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레고너 베이시스 굉장히 많은데 리듀스드 그레고너 베이시스라고 하면 딱 유니크하게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레고너 베이시스를 계산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레고너 베이시스를 계산하는 거는 두 가지 팩터에 이제 디펜드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베리어블과 베이시스, 그리고 또 하나는 텀 오더에 디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리어블과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 어떤 텀 오더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레고너 베이시스가 조금씩 달라지게 표현이 되죠. 베이시스가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아까 베이시스라고 하면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리니어 폼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컴퓨테이션을 하는데, 디펜던스가 두 개가 있는데, 디펜던스가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지네릭하게 이제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해요. 그래서 디펜던스를 하나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베리어블들에 대한 디펜던스를. 그래서 베리어블 G가 있으면, G는 이제 그 제너럴 리니어 그룹에 있는 원소인데, 그러니까 XI라는 베리어블들을 이런 식으로 액션을 준 거죠. 각각의. GIJ들은 그 매트릭스의 엔트리들로 액션을 주면, 그래서 구해진 것들은 항상 텀 오더에만 디펜드를 하게 됩니다. 텀 오더에만. 그래서 텀 오더에만 디펜드하게 돼서 구해진 아이디어를 우리는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를리고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미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얼이 있으면, I가 있으면, 우리가 R이 이제 베리어블들이 R 플러스 1개죠. 그러니까 GL에 R 플러스 1.
제너럴 리니어 그룹에서 어떤 오픈셋 U가 존재해서, 자리스키 오픈셋 U가 존재해서 요 U에 있는 모든 G로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니셜 아이디어를 구하면 항상 같다. 그런 오픈셋 U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항상 같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진 그 이니셜 아이디어를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어라고 하고 표현을 진 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이 하나 있으면 진 i를 항상 구할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항상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토모도랑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 토모도나 상관이 없는 거죠. 토모도가 바뀌어도 진 아이는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토모도를 하나 고정시키면 네. 진 아이를 딱 하나. 그러니까 진은 이제 토모도에만 디펜드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의 복잡도를 얘기를 했었죠. 안재만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복잡도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호모지니스 아이디어이 i가 있으면 i가 m 레귤러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i의 미니멈 프리 리졸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항상. 거기서 i번째 CGJ FI의 디그리가 항상 m 플러스 i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 i를 m 레귤러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레귤러리티 i, 레귤러리티라는 얘기는 그 m 중에 m 레귤러한 m 중에서 미니멈 값을 레귤러리티 i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그젠플을 보면 간단한 예제로 우리가 k x0부터 x4까지 요 폴리노멜 이행해서 디그리 4짜리 지네릭한 폼 2개, 제너럴하게 4개 디그리 4짜리 제너럴한 F1, F2, F3 3개를 지네릭 폼을 찾으면 그 호모지니스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요 호모지니스 아이들 i의 레귤러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i는 항상 P4에 있는 스무스한 컴플리트 인터섹션 커브를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i는 3개가 디그리 4니까 코즐 컴플렉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R-4의 3승 이렇게 리졸루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레귤러리티는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 제일 헷갈리고 중요한 정의인데, i가 아래 kx0부터 xr 페리어블을 r 플러스 1개를 갖는 호모지니스 아이들일 때, 우리가 디그리 D, id라는 건 이제 호모지니스 아이들 중에서 디그리 D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그리 D 파트의 폴리노멜 f를 봤을 때 그 f의 리딩 텀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터모도를 주면 그 리딩 텀을 생각하면 그 리딩 텀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함수를 D0F라는 함수를 생각하는데, 이 D0F는 뭐냐면 정확하게 X0의 파워, 이거를 D0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I의 틸다라는 얘기는 D0F, 그러니까 I, D에 있는 폴리노멜 F들을 모아놓은 건데, D0F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이것들의 이제 디렉섬을 KKI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의 F를 요 KK 틸다 I에서 추주를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폼으로 쓸 수가 있겠죠. 유니크하게. 그렇죠? X0의 K승을 갖고 있는 텀을 모아놓고 나머지들을 쓰고, 그 다음에 X0의 K승을 갖고 있지 않은 폴리노멜들을 뒤로 몰고, 그래서 D0의 G는 항상 K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틸다를 뺀 KKI라는 거를 이제 셋을 정의를 할 텐데, 뭐냐면 KKI 틸다에서 여기서 R 바로 보내는 함수인데, 맵인데 여기 X0가 없죠. 그래서 F라는 함수를 F 바로 이 바로 보내는 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 그것들의 이미지로 디파인을 하면 KKI를, 이해가 되나요? 좀 복잡하지만
그러면 이 KKI를 우리는 I의 K번째 파셜 엘리미네이션 아이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만약 K가 이제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 X제로가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엘리미네이션, X제로를 뺀 엘리미네이션 한 셋을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K1은 그 중에서 근데 X1을 X제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복잡하니까 X가 이제 P4에 있는 레셔널 노멀 스크롤이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기분에 자 K0는 이렇게 그냥 보면 K0는 없네. 그러니까 리딩 텀은 여기 폴리노미의 제너레이터가 3개죠. 3개인데 리딩 텀이 요거고 요 폴리노미얼은 렉시코 그래프 오더로 봤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선 요거고 여기선 요거죠. 그래서 K0는 X0가 없는 텀이니까 없네. 그쵸? K1은 여기 X0가 하나 있죠. 그래서 X3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X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K2는 X의 제곱 앞에 X의 제곱이 있으니까 1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브노 베이시스를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보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그래브노 베이시스 계산을 해주면 정확하게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K0는 여기 되겠고 K1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X1, X3 요거 2개 될 테고 K2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런 거 있어? 왜 그랬죠? 지금 이게 모든 아이디얼 IT에는 모든 F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 보면 그냥 제너레이터만 갖고 보면 알 수가 없죠. 모든 아이디얼 I에 들어가는 모든 폴리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내가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그래브노 베이시스에 갖고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0, K1, K2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K0를 봤을 때 이게 폴리노미 하나로 제너레이트 되죠. 프린시플이죠. 그리고 디그리가 3이고 그리고 K1이 2개로 제너레이트 되고 라인 유저산이 P4에 보면 P3에 그러니까 그래브노 베이시스의 제너레이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브노 베이스의 제너레이터 갖고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건 고백인데 사실 디펜스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안 하고 했었거든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X가 PR에 있는 리듀스 클루스 서브 스킴이기 때문에 그 IX가 이제 디파이닝 아이디이면 포인트 P를 이제 1,000이라고 해서 이게 X에 있지 않은 포인트라고 이제 포인트로 잡으면 우리가 PR에서 PR-1로 가는 프로젝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P0를 그 센터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세스레틱하게 KKI가 정확하게 그 프로젝션한 이미지의 포인트들인데 정확하게 멀티플리서티가 K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포인트들의 셋이 됩니다. 기하 세스레틱한 이게 1998년에 그린이 쓴 그 식스 렉처스라는 노트 책 있죠. 거기에 이제 프로포지션 그게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KKI가 정확하게 요 셋의 세스리틱한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스킴 스트럭처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YKX라는 거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 알파 마드 KKI의 프로지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알파는 이제 X0가 빠진 그렇죠? KKI들은 이제 아래 아이들이 아니라 알파의 X0가 빠진 아이들의 링의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베이하고 멈포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텀오더가 주어지면 I의 디그리 컴플렉시티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아예 리듀스드 글로벌 베이시스를 계산하는데 거기서 맥시멀 디그리를 디그리 컴플렉시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정의를 한 거죠. 디그리 컴플렉시티가 뭐냐? 그거는 아예 리듀스드한 글로벌 베이시스의 맥시멀 디그리를 얘기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스 아이디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몰 m은 뭐냐면 디그리 리버설 렉시코그래픽 오더, 그러니까 역사전식 오더에 대한 지네릭 코디네이트에서 디그리 컴플렉시티를 정의를 하고요. 지네릭 코디네이트란 말은 다시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네릭 코디네이트에서 리듀스드 그래버너 베이시스의 맥시멀 디그리를 스몰 mi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맥시멀 캐피털 M을 디그리 컴플렉시티인데 뭐냐면 지네릭 코디네이트에서 사전식 오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그젠플을 한번 보면 아이가 이제 지금 계속 레셔널 로멀 스크롤에 대한 이그젠플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를 레셔널 로멀 스크롤이라고 하면 P4에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디그리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대해서는 G9은 X0의 제곱, X0, X1, X1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구하라 그러면 뭐 이 경우는 뭐 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 지금 아까 안 쓴 맥컬리 2 또는 싱귤러라고 적어야 되는데 맥컬리 2라고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았으면 뭐 G9를 모르잖아요. 이니셜 아이디어를 알면 G9을 모르죠. 저게 뭐 알고리즘하게 뭐 구하면 뭐 알고리즘 일단 이거 손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알고리즘이 있대. G9을 구하는 있기는 있죠. 그 퍼센테이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그거는 그러니까 컴퓨터 싱귤러 맥컬리가 구해주는 게 그거고 사실 G9이라는 게 제너럴 리니어 그룹에서 이 경우 쉬우니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 GIJ들을 베리어블로 줘서 그거에 대한 오프셋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 오픈셋을 찾을 수 있냐고요? 예. 쉬운 경우에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쉬운 경우에는 좀 쉬운 이그젠플에 있어서는. 뭐 근데 사실은 그 맥컬리나 이런 데서 이제 제너럴한 폴리노미를 준 다음에 매트릭스 준 다음에 줘가지고 뭐. 현재 구하는 방법은 예. 그 컴퓨티드 진이에요. 예, 맞아요. 컴퓨터. 예. 확률 거의 99.9. 랜덤하게 딱 그 랜덤하게 하나 잡아가지고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이니셜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랜덤이 뭐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실제로 거기에 완전히 리얼진이다라는 보장이 못하지만 컴퓨티드 진.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다음에 몇 번 바꿔봐가지고 다 같으면 그걸 보면 그러니까 한 뭐 세네 번 해서 똑같으면 우리가 그냥 그게 진짜 리얼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진짜 리얼진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X제로 X1, X2, X3가 리얼 진화는 그러니까 진짜 진화는 제가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그럼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그냥 안 받고 그냥 아이덴티티를 준 그 오픈셋 안에 I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닌 예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아닌 예는 많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MI 값이 지네릭 코디네이트에서 높은데 그냥 스페셜 코디네이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 예가 있다고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떨어진 얘가 그냥 X, Y, G가 밑에 있을 때 위에 처음에 폴리노미얼의 제너레이터들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라고 처음에 저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지금 저 IS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저 코디네이트가 저게 굉장히 스페셜할 수 있잖아요. 저기 X0, X3, 뭐 X1, X2 자리에다가 제너럴 리니어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아이디를 구하면 그게 G9인데 저렇게 주어지고 저걸 구해보면은 저게 스페셜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체인지 한다는 구했을 때 더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얘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딱 주어진 얘는 되게 스페셜 부분이 있고 저거를 랜덤하게 체인지해서 G를 구하면 그 그래머 베이시스가 더 많이 나요. 그런 예가 있다. 예. 근데 지금 임플리먼트 돼 있는 방법은 컴퓨티드입니다. 리얼지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에 이제 맥컬리라고 써줘야 이제 컴퓨티드 진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자, 그래서 결론은 G9은 그래서 이렇게 디그리 2짜리 표현이 되죠. 그래서 MI가 2가 되고 사전식 오더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X로 여기다가 X1의 3승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X1의 제곱이 아니라 X의 3승 그 다음에 X로 X2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MI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스몰 m이 캐피탈 M이 스몰 m보다 커지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알려진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이제 다 스킵해도 될 만큼 아까 안재만 박사님이 다 이제 잘 해주셨는데 베이어 스틸만이 1987년에 인벤션에 낸 결론이 스몰 m이 레귤라리티와 같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에 X가 이제 스무스한 버라이티, 디멘전 N짜리 스무스한 버라이티면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다. 이것들이 다 좋은 저널들에 잘 실린 결과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스몰 m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스몰엔이 지네릭 코드 때 그거에 스몰엔이라고. 그치, 지네릭 코디네이터. 리버스 렉스코그리프 오더인 경우에. 그러니까 스몰 m을 안다는 것과 레귤라리티를 안다는 것이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리고 레귤라리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곽지용 교수님의 결과가 S가 로컬리 코에메컬리 서피스인데 쿼드릭 하이퍼 서피스 P4에 있는 쿼드릭 하이퍼 서피스에 있는 그 서피스이면 X가 제어미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표현을 간단한 것 성질을 갖는데 첫 번째로 S가 타입 2M 타입의 컴플리트 인터섹션이고 이거나 S가 디그리 2M-1짜리 프로젝티브 코에메컬리 다라는 거죠. 그래서 S가 2M 타입의 컴플리트 인터섹션이면 정확하게 제너레이터가 이제 QF 형태를 갖고 Q는 이제 쿼드릭이죠. F가 디그리 M짜리인 그래서 M이 레귤라리티가 그리고 M 플러스 1을 갖고 그 다음에 S가 프로젝티블리 코에메컬리면 아이디얼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Q, F1, F2 세 개를 갖는데 디그리 FI가 각각이 M인 그리고 스몰 M이 정확하게 M을 갖는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것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S가 이제 로컬리 코에메컬리 서피스인데 쿼드릭 하이퍼 서피스 없는 그리고 H1의 OS가 0인 지금 레귤러 서피스인 경우에 그러면 S의 레귤라리티는 그러니까 디그리 S-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이것도 박시영 교수님의 결과고요. 그래서 그 맥시멀 레귤라리티를 갖는 스무스 서피스 즉 레귤라리티 S가 디그리 -1을 갖는 스무스 서피스는 아직 클래시파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스몰 m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라지 m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가장 잘 알려진 게 아까 얘기했듯이 스몰 m이 라지 m보다 캐피탈 m보다 작다라는 건 이제 알려졌고요. 그게 언제 결과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스몰 MI는 모든 터모더보다 해서 제일 작은 거라는 말이죠. 실은. 네. 모든 터모들은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터모들은 결정되어 있고 지금 코디네이트에 지금 디펜드 하냐 아니면 어떤 토모드에 적용하자. 그러니까 모든 터모들 그런 문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하나 살펴볼게. X가 이제 PR에 있는 클로즈 서브 스킴이면 그리고 H가 이제 하이퍼플레인일 때 X를 하이퍼플레인으로 자르고 하이퍼플레인 섹션을 생각한 거에 레귤라리티가 항상 원래 레귤라리티보다 작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스몰 m이 스몰 m의 IXH가 똑같은 얘기겠죠. 이게 요거 레귤라리티와 요게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과연 똑같이 비슷하게 라지 m에 대해서 성립하겠느냐? 이게 성립해야 좀 더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증명은 안 됐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카운터 EMF도 없었고 아직
증명 뭐 다들 이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까 example 중에 하나가 F1, F2가 이제 세 개 지네릭한 폼의 세 개 폴리노미알이 디그리 4짜리 이게 호모지너스 아이들이 스무스한 컴플리트 인터섹션 커브를 정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코전 컴플렉스를 보여줬죠. 그래서 스몰 m이 10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m이 얼마겠느냐? 사실 되게 힘들다, 못한다 이 얘기갖고 아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화성인이 오지 않으면 뭐 계산을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1729다라고 화성인이 알려준 게 아니고 안재만 박사님의 그 이론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 값이 구해진 겁니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아까 안재만 박사님 톡의 마지막 결론에 맨 리저트에 나왔었죠. 그 식에 있었죠. 그 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1729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P4에 있는 아주 스무스한 컴플리트 인터섹션 커브죠. 그러니까 공간상의 P4 공간상에 있는 아주 쉬운 커브조차도 지금 MI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계산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I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라지 스몰 MI는 뭐 레귤레이션 예. 있다고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결론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노달 포인트하고 같다. 그 MI 값을 구하는 그 식에 나왔잖아요. 기하학적인 의미가.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1 플러스 뭐 얼마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노달 포인트의 개수와 같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P4에 있는 두 개로 제너레이트 되는 디그리 4짜리 두 개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피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왠지 더 간단해 보이죠. 제너레이터가 3개가 아니라 이제 2개니까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사실 이거는 모릅니다. 이것도 계산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산조차도 이제 스탄베르스 교수님이 이제 2009년에 KS에 오셨을 때 이제 안재만 박사님한테 질문을 해서 했던 내용이었고요. P3의 컴플리트 커브요? 그게 이제 안재만 박사님 결과였잖아요. 콩카.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2005년에 콩카하고 시드만이 이제 MI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P3에는 컴플리트 인터섹션 커브에 대해서도 이런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P3에는 이제 AB 타입의 컴플리트 인터섹션 커브니까. 그걸 2000년도에 구했고, 그거를 안재만 박사님이 2008년도에 P 아래에 있는 임의의 non-degenerate 스무스 인테그럴 커브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숫자 자체가 이제 노달 포인트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P 아래에 있는 커브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낸 거죠. 결과 값을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MI 값을 커브에 대해서는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간상에 있는 커브에 대해서는. 근데 이 경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서피스인 경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것도 스무스한 커브죠. 스무스한 인테그럴 커브에 대한 값이죠. 근데 서피스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필요했던 부분이 C가 인테그럴 커브인 경우에 싱귤러 포인트를 가질 수도 있는 possibly 싱귤러인 경우에 커브에 대해서 MI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싱귤러 포인트를 갖는 그 인테그럴 커브인 경우에도 C가 거의 아까 그 안재만 박사님의 결과와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은 지너스가 이제 얼스메틱 지너스로 바뀐 거죠. 그럼 두 번째 엘립틱 커브도 아리스메틱 지너스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엘립틱 커브. 아리스메틱 지너스가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아리스메틱 지너스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증명이 됐을 때 증명이 되는 이제 키포인트들은 이제 트라이스컨트 렘마와 뭐 이건 조금 이제 증명에 관여하는 내용인데 요 이그젝트 시퀀스에 대한 시퀀스로 인해서 이제 증명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P4에 있는 스무스한 서피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S가 이제 스무스한 인테그럴 서피스인데 디그리 L짜리 그리고 하이퍼 서피스에 쿼드릭 하이퍼 서피스에 있는 서피스이고 그 Y1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KKI가 세세틱하게 어떤 셋을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스킴 스트럭처를 주기 위해서 프로제 R 바 마드 KKI를 KYK라고 정의를 했었죠. 앞에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Y1은 뭐냐면 K1에 스킴 스트럭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더블 콜 로커스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랭스가 1보다 큰 거. 그렇죠? K1이라는 게 포인트들인데 프로젝션 시켰을 때 포인트들인데 어떤 포인트냐면 멀티플리시티가 1보다 큰 포인트 셋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Y1을 생각을 하면 Y1은 항상 이리드스블 커브거나 아니면 Y1이 디제너레이트 커브면 S는 다음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S가 투투 타입의 컴플리트 인터섹션이고 Y1이 플레인 코닉이거나 S가 레셔널 노멀 스크롤이고 Y1이 라인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한 케이스 빼고는 다 넌 디제너레이트 하다는 얘기죠. Y1이 더블 로커스가 그래서 이 메인 결과로 S가 P4에 있는 이제 스무스 서피스인 경우에 MI 값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S가 레셔널 노멀 스크롤인 경우 그리고 S가 투투 타입의 컴플리트 인터섹션인 경우 그리고 S가 커셀러프 서피스인 이 세 가지 입섹션 케이스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 값을 갖는다. 이 값은 뭐냐면 D1-1 choose 2 Y1의 arithmetic genus 그래서 D1 값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익셉션 케이스를 빼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래서 예, 뭐 디그리 3인 거랑 4인 게 정확히 그 디그리에서의 예, 알스메트가 포인 맥콜리 있는 서피스들 같은 5인 경우도 정확히 그게 맞나요? 디그리가 5인 경우요? 5인 HM 서피스가 정확히 카스터로 서피스나요? 그게 맞아요. 디그리가 5인의 커스텀 서피스 외에 또 있어. 어떤 게 있지? 디스크리. 지금 느껴져.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증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두 개 이제 렘마와 프로포션을 살펴볼 텐데, 제가 우리가 KKI들을 이제 봤는데 그거와 힐버트 펑션과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 R마다 IX, 그러니까 그러니까 X에 대한 힐버트 펑션은 알파 마드 KKI의 힐버트 펑션인데 n-k 의 서메이션과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3이라는 건 이제 안정환 박사님 논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러니까 파셜 엘리미션 아이디어라고 힐버트 펑션과 원래 보라이티의 힐버트 펑션이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X가 PRN의 클로즈 서브스킴이면 아이디얼 I의 사전식 오더에 대한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의 레귤라리티. 이게 아까 말한 캐피털 MI죠. 그쵸? 캐피털 M이 뭐랑 같냐면 KKI들은 이제 알바에 있는 아이디얼들이죠. X로가 빠진 알바에 있는 아이디얼인데 그 아이디얼의 렉시코그래픽 사전식 오더에 대한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의 레귤라리티 더하기 K의 맥시멀 값과 같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인프리가 뭐예요? 어디요? 프로포지션 멤버 그랬는데 다 인프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안정환 박사님 논문입니다. 네, 커버에 대한 결과가 그랬던. 저기 진행 이니셜 아이디어에서 맥시멀 디그리가 레귤라이트 뭐라고? 저거를 가지고 잠깐만 라지 M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지 M이라니까. 이게 요 값이 왜 라지 그게 M? 아니 그게 당연한 결과는 아닌데요. 예. 아 왜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럴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컨디너스라는
제너레이션 아이들이 가지는 도널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게 뭘 임플라이하냐면 맥시멀 디그리가 레귤라리티다라는 그 상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 프로퍼티 때문에 맥시멀 디그리가 레귤라리티. 그 리니아기 뭐라는 거예요? 에볼루션. 아니, 그 얘기는 아니지. 리니어하지는 않아요. 맥시멀 되게 레귤라이즈 그 다음부터 레귤라이즈 친구가 그쵸. 그 제일 위에서부터 리니어한 겁니다. 아, 그럼 그 보렐 텍스트가 이게 랭스도 있나요? 그런 사이가 아니고 베티 넘버를 완전히 결정해요.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진의 제너레이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그 레졸루션도 배트 넘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진 게 있어. 보렐 텍스트가 모노미아라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K2가 아티니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그리 K2의 아이가 0이라는 건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티니안 아이들이 디미전 제로. 예, 호전하게. 그래서 레귤라티 G나 I K2는 이제 0이 되겠죠. 뭐 이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구했던 M이 아까 프로포션에 의해서 맥시멈 요 KK 아이들의 지네릭 이니셜 아이들의 레귤라리티들 더하기 K의 맥시멈 값이랑 같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서피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증명에 대한 사실들이 좀 이렇게 있지만 3 이하는 다 0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K가 0, 1, 2, 3개만 살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 K가 1인 경우, 그리고 K가 2인 경우도 0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K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와 1인 경우만 보면 되죠. 그래서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봤을 때 이 값들이 맥시멈 디그리 S, 디그리 Y1 플러스 1, 그리고 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젠버드 해리스의 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안정환 박사님이 보여줬듯이 우리가 디그리 S가 6보다 크게 되면 막 이렇게 좀 복잡한 계산이지만 결과만 얘기하면 디그리 S가 6보다 크게 되면 요 하나, 둘, 세 개 값 중에서 요 값이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그리 S가 6보다 크면 그러니까 값은 항상 요게 되겠죠. 요 값을 어치브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디그리가 6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3, 4, 5인 경우에. 그래서 디그리가 3인 경우는 S가 이제 레셔널 노멀 스크롤 밖에 없는데 경우에 디그리 Y1 그런 경우에 나머지 생각을 해보면 디그리 Y1이 1이 같고 그 중에 맥시멈 값을 취하면 되니까 이 3이 되겠죠. 3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디그리 4인 경우는 S가 이제 P4의 이제 투투 타입의 컴플리트 인터섹션 밖에 없고 그래서 쭉 계산을 해주면 2를 갖고 그래서 디그리 4인 경우는 그 MI 값이 4를 어치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가 5인 경우는 이제 S가 카스트로프 서피스인데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주면 4가 되고 물론 4 플러스 1이 더 5 같으니까 뭐 어쨌든 맥시멈 값은 5를 어치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3, 4, 5인 경우에 그 값을 익스트랙션 케이스를 갖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요 값을 어치브를 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쿼드릭에 있는 놓여있는 서피스에 대해서 결과를 낸 건데 그러면 그냥 임의의 서피스에 스무스한 서피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예상은 이제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를 예상을 컨젝처를 갖고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 얘기는 안 했지만 K1과 K2가 리듀스드 그러니까 레디컬 아이디어링이라는 걸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디그리 K2의 디그리가 뭐 이런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런 값을 정확하게 갖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뭐 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릭이 있다는 건 어디서 본 건데요? 여기 코드릭이 있는 경우에가 이런 계산하는데 써먹고 클래시파이 하는데 써먹었고요. 그리고 그쵸.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